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준서학입니다. 오늘 기저와 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Basis and Dimension인데요. 교재 1장 6절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진짜로 이제 linearly independent라는 개념과 span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합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definition입니다. A basis beta for a vector space V is a linearly independent subset of V that generates B. 정리하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베이시스라는 게 무엇이냐? 1차 독립이면서 V를 generate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V를 span 하고요. 그리고 1차 독립이면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span 공집합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zero vector space는 당연히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0이라고 하는 zero vector space를 generate 하고요. 그리고 공집합은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하죠. 이거는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linear independent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zero vector space를 generate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집합은 is a basis of zero vector spa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zero vector space의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없긴 한데 일단은 이제 정의상 그렇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제 예시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FN의 베이시스예요. basis of FN.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E1EN이라고 하는 이 친구 있죠? 이것이 이제 basis of FN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지지난 시간 열심히 푸셨으면 이 E1이 뭔지 아실 텐데요. 자, EI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0, 점점점, 1, 점점점, 0. 그래서 다 0인데 i번째 성분만 1인 친구를 우리가 EI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 연습 문제에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예제 2-A 하고요. 그리고 유제 4-3의 A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다 증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E1부터 EN까지가 FN을 스팬하고 그 다음에 또 E1부터 E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IJ라고 하는 것도 그때 예제 4-3의 C에서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EIJ라고 하는 친구들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었을 때 이게 is a basis of M by NF입니다. EIJ라는 친구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것의 RS 성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I, J가 정확하게 R, S랑 일치하면 1로 정의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0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예시를 볼게요. 네 번째는 PNF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베이시스를 하나 찾을 건데 1x 제곱 점점점 x의 n제곱이 이제 basis of PNF가 됩니다. PNF는 degree가 n 이하인 폴리노미얼을 얘기하고요. 증명은 언제 했냐면 2-b하고 4-3의 b에서 했었어요. 지난 그 챕터 2라고 할까요? 하여튼 span and linear independence 단원에서 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하나 제가 증명을 안 한 걸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1xx 제곱해 가지고 점점점 간 거 이것은 basis of PF입니다. PF는 뭐였냐면 개수가 코에피션트가 F인 그냥 폴리노미얼들의 모임이에요. 디그리가 n 이하라는 조건 없이 그냥 폴리노미얼들의 모임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하고요. 그리고 PF를 생성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PF의 모든 폴리노미얼, PF 안에 있는 원소들은 다 폴리노미얼이고 폴리노미얼들은 유한계의 1부터 XX 제곱 뭐 이런 것들을 유한계 뽑아가지고 1차 결합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취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폴리노미얼의 정의에 의해서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0이 된다는 건 모든 코에피션트가 0이 된다는 거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시스의 예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시스가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냐 물을 수 있는데 베이시스가 갖는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every basis has a same cardinality. 이게 무슨 뜻이냐면 cardinality가 뭐냐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number of elements라고 이제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베이시스의 number of elements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다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성질이고요. 증명은 좀 한참 뒤에 할 거예요. 지금은 못하고 좀 그 뭐랄까요 그 준비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베이시스는 same cardinality를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어떤 집합 S가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umber 이게 샵이 넘버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넘버를 샵 이렇게 많이 써요. 줄임말로. 줄임 표현이랄까요? 하여튼 기호로 샵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number of S가 만약에 every basis가 그 same cardinality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number of elements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V가 벡터 스페이스인데 그것의 이제 베이시스 베타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dimension of V라고 부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베이시스는 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어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베이시스잖아요. 근데 FN의 베이시스가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linearly independent하고 스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number of element가 다 똑같아요. 전부 number of element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전부 n개가 있어야만 생성하고 1차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를 이제 dimension of V라고 나중에 이제 정의를 할 텐데 만약 이제 이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number of S가 dimension of V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S는 linearly dependent해요. 그리고 number of S가 dimension of V보다 사실 크거나 같은데요. number of S가 dimension of V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S는 V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not span V. 작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것도 크다가 맞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number of S가 dimension of V보다 크면 무조건 linearly dependent하고 number of S가 dimension of V보다 작으면 무조건 S가 V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했으면 span of S가 V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number of S가 dimension of V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베이시스의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가면 사실은 이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할 건 아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linear transform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사실은 every vector space of dimension n is 그러니까 n이 이제 for fix n이라고 했을 때 n을 고정시켰을 때 every vector space of dimension n은 is isomorphic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사실 isomorphic이라는 게 대충 무슨 뜻이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벡터 스페이스 디멘션이 결정이 되면 벡터 스페이스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디멘션이 벡터 스페이스를 결정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3번이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아이소모픽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워야 돼서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여튼 이 세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이시스의 좋은 세 가지 좋은 성질들은 이제 1, 2번은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3번도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어쨌든 베이시스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베이시스는 벡터 스페이스를 분류하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이시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디멘션이 베이시스 원색에 쓰인 디멘션이 벡터 스페이스 분류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베이시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좀만 더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까요? 이거 원소의 개수가 n개잖아요. 그러니까 dimension of fn을 이제 나중에는 n이라고 쓸 거고, 디멘션 나중에 정의할 거예요. 근데 미리 하면. 그리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mn개잖아요. 그러니까 dimension of m by nf가 mn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dimension of pnf가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어떻죠? dimension of pf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쓸 수 있겠죠. 엄밀하게 하면 무한대, 일단 여러분 무한대로 써도 괜찮아요. 네, 무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집합론을 혹시 공부하시면 카디널리티를 배우실 텐데, 사실 이제 좀 공부를 하시려면 카디널리티 정도 아는 게 좋은데요. 카디널리티는 이제 무한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라는 걸 집합론을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튼 무한대라고 일단 쓰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왜 디멘션이 잘 정의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theorem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제 증명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모든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1장 6절에서의 베이시스 앤 디멘션 단원에서 중심 내용이 바로 모든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같다. 모든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베이시스를 좀 캐릭터라이즈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ite dimensional,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let V be a vector space. theorem이니까 좀 제대로 써볼게요. V가 이제 vector space고요. 그리고 let U1, UN 이 친구들이 be distinct vectors in V. 전부 다 다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U1부터 UN까지 그 집합인데요. 이게 is a basis for V라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every V can be, 좀 중요한 개념이 uniquely expressed as a linear combination of U1, UN. 이게 이제 베이시스가 될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될 theorem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 어렵지 않고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만약 베이시스라면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베타에 의해 스팬되는 거, 스팬 베타가 V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1차 독립이다, linearly independent하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써볼게요. 베타가 basis for V라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라고요? 이거의 필요충분 조건이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pan of 베타가 V란 얘기죠. 이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것의 이제 필요충분 조건을 또 찾을 건데,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가봅시다. 사실은 이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게 uniqueness랑 동치고요. 그 다음에 span of V, 베타가 V라는 게 existence의 동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증명을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얘는 얘랑 동치고 얘는 얘랑 동치. uniqueness는 제가 여기 쓴 거고,
existence는 무슨 뜻이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existence라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existence랑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span of beta가 v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span of beta가 v라는 게 왜 existence랑 동치인지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span of beta가 v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모든 v가,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실 클리어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의잖아요. span of beta가 v라는 게 뭐예요? 모든 v의 원소가 베타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그냥 span of beta가 v라는 거랑 동치죠. 같은 말이죠. 그게 정의죠. 그게 뭐예요? 다시 모든 v가 베타, 즉 U1, UN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니까 그냥 정의에 의해서 얘는 너무 자명합니다. 이건 클리어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이제 얘를 보여야겠죠. 베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유니크네스다. 이건 조금 자명하지 않은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베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유니크하게 표현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현 방식이 두 개 있을 때 그 두 표현 방식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표현 방식이 두 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A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UN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V라는 친구를, 그죠? V라는 친구를 A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UN으로 쓸 수도 있지만 B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UN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A1부터 AN, B1부터 BN은 전부 F의 원소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 얘랑 얘랑 같으니까 한쪽 넘기면 A1 빼기 B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빼기 BN UN은 0이란 뜻인데, 근데 U1부터 U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게 지금 가정이죠. 따라서 A1은 B1이고 AN은 BN이죠. 즉 표현 방식이 유니크하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거꾸로 가봅시다. 이제 유니크네스를 가정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A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UN은 0이라고 가정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봅시다. A1부터 AN까지는 F의 원소고요. 그랬을 때 이제 U1부터 U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걸 보이려면 여기서 A1부터 AN까지가 전부 0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0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죠? 0 곱하기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0 곱하기 U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유니크한 표현 방식, 0을 표현하는 방식도 유니크해야 되기 때문에 A1하고 0하고 똑같아야 되고 AN하고 0하고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A1부터 AN이 전부 0이어야 돼요. 뭐 때문에? by uniqueness. 표현 방식이 유니크해야 되니까 모든 V의 원소를 U1부터 UN까지 1차 결합 표현했을 때 그 표현 방식이 유니크해야 되니까 0도 유니크해야 되잖아요. A1도 0이어야 되고 AN도 0, 다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증명이 끝났죠. U1, UN이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해지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별건 아니죠. 그냥 양변 넘기고 뭐 이런 게 끝이에요. 좋습니다. C열 1.8이 증명이 끝났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이시스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모든 벡터의 원소가 모든 벡터가 U1, UN들로 유니크하게 익스프레스 되면 됩니다. 여기서 uniqueness가 linearly independence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existence는 span of beta가 V다라는 조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베타가 결정이 되면 모든 벡터를 약간 A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U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V를 A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U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베타가 베이시스일 때. 그리고 그 A1부터 AN까지가 유니크하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V라고 하는 게 뭐랑 대응이 되냐면 A1부터 AN까지 그 순서쌍들과 대응이 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벡터 V라고 하는 친구,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있는 V라는 원소가 Fn 안에 A1, 점점점, AN이랑 대응이 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죠? V를 보면 A1부터 AN까지를 알 수 있고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A1부터 AN까지가 결정되면 거꾸로 V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A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UN을 해서 그 베이시스가 결정되면 그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대응 관계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 3번에서 얘기한 아이소모피즘이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냥 지금 미리 얘기를 해봤어요. 좋아요.
자, 여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든 베이시스가 same cardinality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죠. 그걸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theorem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성질들을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if a vector space V is generated by a finite set, then any subset of S is a basis for B. any가 아니라 some subset. 네, any면 좀 이상하고요. 자, some subset of S is a basis for B가 되고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S가 finite이니까 그 some subset도 finite이겠죠. 근데 그러면은 finite한 베이시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 particular, 뭐 혹은 hence, V has a finite basis. 그러니까 만약에 V가 finite set으로 generate 되면 그러면은 이제 V는 finite basis를 갖는다는 거죠. 그 basis는 S의 부분 집합으로 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V가 많이 생성돼요. V가 S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S에서 필요 없는 걸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없앨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걸 없앤다는 게 뭔지 기억나시죠? 왜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벡터들이 1차계라고 표현되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런 친구들을 지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필요한 얘들끼리만 남아서 더 이상 이제 지울 수 없을 때까지 지우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finite basis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그 작업을 그대로 할 거고요.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S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인덕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인덕션을 취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우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하셔도 돼요. 그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만드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S를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걔에서 막 이제 필요 없는 걸 지워.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아니면은 S의 원소를 가지고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만드는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무한집합을 다룰 때는 S가 꼭 finite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V가 finite한 셋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게 아니라 무한계에 의해서 generate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작업이 조금 어렵거든요. 무한계에서 한 개씩 줄여 나가봤자 계속 무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화하기에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좋아서 우리 교재에서는 공집합에서 출발해서 계속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택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1.7절에서 무한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건데 그때 이제 좀 적응을 하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적응을 하려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서 공집합부터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S가 공집합이라고 하면 혹은 S가 0일 수도 있죠. 일단 교재를 따라서 적고 있긴 한데 여튼 S가 공집합이거나 0이면 그러면은 공집합이나 0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zero vector space죠. 그러니까 we can take 그냥 공집합을 베이시스로 택할 수 있습니다. to be a basis for B. 됐나요? 그래서 이제 S가 0은 아니다. 그러니까 0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otherwise we can take U1 not in S, U1 in S 미안해요. 0은 아닌데 S 안에 있는 U1을 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V가 지금 공집합도 아니고 0도 아니니까 0 아닌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아닌 원소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U1이라고 하는 친구, U1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친구는 그러니까 여튼 U1을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U1은 일단 linearly independent 하겠죠. 얘는 linearly independent. 왜냐하면은 U1이 0이 아니니까. 그죠? U1은 linearly independent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span of u1이 v가 되면 끝내요. if span of u1이 v가 되면 끝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span of u1이 v가 되면 이제 u1을 베이시스로 택할 수 있죠. 왜냐면은 u1이 v를 생성하고 u1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we take u1 to be a basis for v. 그죠? 그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지금 span of u1이 v 안에 없단 얘기죠. span of u1이 지금 v랑 v의 proper subset, 그러니까 v 안에 지금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v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s라는 집합에서 그러니까 span of u1이 s를 포함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만약에 span of u1이 v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v보다 작아요. v보다 그냥 작습니다. 같지도 않고 작아요. 그러면은 s라고 하는 친구가 span of u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s가 span of u1 안에 있으면 근데 그러면은 s라고 하는 친구는 span s라고 하는 친구는 s를 포함하는 subspace 중에서 제일 작은 subspace인데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잖아요. s를 포함하는 것 중에 제일 작으니까 span of u1이 s를 포함하는 subspace이기 때문에 어때요? span of u1이 더 커야죠. span of s보다. 맞나요? 그러면 span s가 v니까 그죠? span s가 v가 되니까 span of u1이 v를 포함하고 또 v에 포함되니까 span of u1이 v란 얘기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span of u1이 지금 v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s는 span of u1에 안 들어갑니다. So we may take u2를 잡을 수 있는데 u2를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 s에서 뽑는데 span of u1에는 안 들어가도록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u1, u2는 어떻게 되죠? linearly independent 해지겠죠. 왜요? 왜냐면은 u2가 지금 span of s1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u2가 span of u1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u1하고 u2가 linearly independent 해져야죠. 이거는 이제 EX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5.1 in 우리가 02 이 단원 span and linear independence 단원에서 우리가 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면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U1, U2가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해졌으니까 만약에 또 U1, U2가 V가 되면 끝내고요. We take U1, U2 be a basis for V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S가 span of U1, U2 안에 안 들어가겠죠. 만약 들어가면 S가 span of U1, U2 안에 들어가면 span of U1, U2가 span of S를 포함하니까 span of U1, U2가 V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U1, U2가 베이시스라는 얘기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so we may take U1, U3를 또 택할 수 있고 U3를 어디서 택해요? span of U1, U2에서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U1을 S에서 U1을 택하고 0이 아닌 U1을 택하고 그리고 U1과 관련이 없는 U2를 S에서 또 택하고 그리고 또 U1, U2랑 관련 없는 U3를 또 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과정이 언젠가 끝나야 돼요. We continue this process and it eventually ends라고 할게요. It eventually ends since S is finite. 이 과정이 언젠가 끝나야 돼요. 왜냐면 S에서 무한계로 뽑을 수가 없단 말이야. S는 지금 어떤 집합이죠?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무한계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못 뽑을 때가 생겨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span of U1, U2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span of U1, U2, UK라고 하는 게 V가 되도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언젠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끝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서 끝나거나 여튼 뭔가가 베이시스가 되어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됐나요? 조금 더 멋있게 쓰려면은 사실 이렇게 continuing this way, 뭐 continue this process 이런 표현을 조금 안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로세스를 좀 알고리즘처럼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UK 뭐 이렇게 적고 we take 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자, U1, UK가 to be a basis for V.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we inductively define UK as follows 이렇게 쓰고 otherwise 이렇게 되니까 so we may take UK 플러스 1이 S 빼기 span of U1 UK 네,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마지막을 좀 제가 이상하게 썼는데요. 자, U1 UK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을 빼고 이 세 줄 빼고 이걸 적으시면 그러면 이제 조금 continuous this process라는 표현 안 쓰고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으면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 써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이죠. 증명을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예요. 이렇게 꼭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 정도만 쓰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도 안 적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조금 증명이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사실 어려운 교재에서는 그냥 이런 말도 아예 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교재라는 거는 이제 좀 증명을 많이 생략할 수 있거든요. 증명을 생략한다는 게 꼭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표기의 간략성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교재나 뭐 이제 잘하는 교수님들은 이제 생략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튼 그렇습니다. 됐고요.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무한집합,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은 파이나이트 셋인 거를 좀 활용을 했죠. 언젠가 eventually 이 프로세스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나이트 셋인 걸 적극적으로 사실 활용한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명제는 인피니트 셋인 경우도 성립을 합니다. 인피니트 셋인 경우도 성립을 하고요. 그 증명이 조금 어려워요. 증명이 좀 어려워서 이거는 여러분이 1장 7절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은 예제를 좀 볼까요? S가 2, 마이너스 3,5 8, 마이너스 12, 20 1,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2, 마이너스 1 7, 2, 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S의 그러니까 S의 सब셋 중에 베이시스인 걸 하나 찾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सब셋 중에 베이시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S의 सब셋 중에 베이시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이게 R3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R3의 베이시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공집합부터 쌓아 올리는 접근 방식이 있고 하나는 그냥 필요 없는 걸 빼는 접근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만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R3의 디멘션이 3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요? FN의 디멘션이 n이었잖아요. 여기 적혀있죠. 2번에서 FN의 디멘션이 n이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시스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요? 그죠?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이제 3개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줄이는 방법을 택할 거면 2개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편할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3개를 만드는 게 쉬울까? 2개를 줄이는 게 쉬울까?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채워보자고요. 자, 공집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linearly independent가 유지되도록 계속 채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2, 마이너스 3, 5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 5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죠. 0이 아니니까. 0벡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2, 마이너스 3, 5하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뭐 어떤 걸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추가하면 될까요? 8, 마이너스 12, 20은 추가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얘 4배를 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를 추가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추가시키면 안 되고 얘를 추가시키는 건 괜찮나요? 되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뭐 상수배가 아니죠. 두 배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단 말이에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2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또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또 추가를 해서 2, 3, 5, 1, 0, 마이너스 2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0, 2,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괜찮나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분명하지 않죠. 이 벡터가 뭐 얘랑 얘의 상수배는 아니어도 1차 결합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2, 마이너스 1이 a 곱하기 2, 마이너스 3, 5 더하기 b 곱하기 1, 0, 마이너스 2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a 더하기 b가 0이고요. 마이너스 3a가 2고 그다음에 5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리고 b는 3분의 4겠죠?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0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인가요? 여튼 안 되죠. 안 돼요. 뭐 이거는 식이 성립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AB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0, 2, 마이너스 1이 얘네들 1차 결합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가 1차 독립이란 얘기입니다. 기억나죠? 우리 S가 linearly independent 했을 때 하나를 추가시켰을 때 linearly dependent 할 필요 충분 조건은 V가 S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거랑 동치라고 했죠. Theorem 1.7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추가시켰는데 갑자기 linearly dependent 해졌다는 얘기는 새로 추가된 친구가 다른 친구들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0, 2, 마이너스 3 다른 친구들의 1차 결합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것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사실은 원소의 개수가 이제 3개를 찾으면 사실 끝나거든요. 나중에 증명은 아직 안 했지만 3개를 찾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베이시스예요. 이게 베이시스인데 사실 지금 증명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얘네들이 진짜로 V를 제너레이트 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단계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span of U1이 V면 끝내라. 그리고 안 되면 그거 확인을 못했어. V 생성을 못한대. 그러면은 넘어가서 U1, U2가 V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U2를 찾고 그리고 또 나서 U1, U2에 대해서 또 V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U1, U2가 베이시스가 되면 끝, 안 되면 또 찾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지를 각각 단계마다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3,5가 R3를 생성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2, 3,5, 다시 2, 3,5하고 1, 0, 마이너스 2가 R3를 생성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생성하지 못했으면 하나를 더 찾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가 R3를 생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생성을 하면 끝내고 생성을 못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생성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왜요? 3개가 있으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요. 더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의 이제 위력이냐?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그게 바로 Corollary 2 이제 페이지 48페이지에
코롤러리 2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튼 네, 그걸 이용을 하면 이제 굳이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이제 베이시스의 위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디멘션의 위력이죠. 이게 디멘션이 3이란 걸 아니까 3개만 이렇게 딱 찾으면 끝낸다라는 걸 알아서 훨씬 계산량이 줄어들죠. 그래도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S를 생성한지 R3를 생성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별로 안 궁금한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 해볼게요. 실제로 R3를 생성한지 확인해 봅시다. 자, A, B, C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벡터가 R3의 상에 있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코로너리 2를 쓰면 안 해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방정식 풀어야죠. 2x 더하기 y는 a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2z가 b여야 되고요.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가 c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z를 없애볼까요? 자 여기서 10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z가 있으니까 더하면은 7x 마이너스 4y 이게 b 플러스 2c죠. 그리고 8x 플러스 4y가 4a니까 더해주시면 15x가 4a 플러스 b 플러스 2c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x는 나왔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y도 나오겠죠? y도 나오고요. 그리고 x가 나왔으면 또 z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yz가 있다는 얘기죠? xyz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ABC가 결정됐을 때 XYZ가 지금 결정이 되니까 끝났죠. 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R3를 생성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XYZ를 굳이 적진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려면 적어보세요. 네, 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공집합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은 공집합에서 출발하기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줄이는 거죠.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2, 마이너스 3,5라는 친구는 누가 봐도 8, 마이너스 12, 20하고 지금 여기다 4배라면 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친구는 그냥 필요가 없어. 지우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4개니까 하나를 더 지워야 돼요. 근데 지울 때 막 지우면 안 되고 막 지우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막 지우면 안 되고 한 벡터가 다른 벡터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딱 보이는 게 있나요? 보이는 게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지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됩니다. 2, 마이너스 3, 5라는 친구를 1, 0, 마이너스 2랑 0, 2,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c 곱하기 7, 2, 0 얘네들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2는 a 더하기 7c 마이너스 3은 2b 더하기 2c 5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를 만족하는 abc가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그죠? 찾아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2배를 하면 4는 2a 더하기 14c니까 더해주시면 9는 마이너스 b 더하기 14c죠. 그러면 이 식에서 bc가 결정이 되죠. 이 식에서 bc가 결정이 되죠. 이게 해가 없지 않죠. 왜냐면은 개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죠. 지금 2,2고 여기는 마이너스 1,14니까 그러니까 이 비율이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7분의 1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BC가 유리하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A도 유리하게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BC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를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개잖아요. 나머지 3개인데 3개를 찾았으니까 사실 베이시스가 있다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베이시스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이시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또 지울 수 있으면 베이시스가 안 되겠죠. 그죠? 또 지울 수 있으면은 약간 생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지울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울 수 없으면 이제 끝난 거죠. 지울 수 없으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나요? 그러니까 S가 R3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S가 R3를 생성함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디멘션도 만약에 3이라는 걸 알아요. 디멘션이 3이면 이제 여러분이 베이시스 모든 베이시스는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만약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S가 R3를 생성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나긴 해요. 얘도 지울 수 있고 얘도 지울 수 있다는 거 확인했으면 얘가 베이시스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긴 해요. 근데 만약에 S가 R3를 생성하는지 몰랐으면 그러면은 이제 또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독립인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스페네스가 R3라는 걸 아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사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도 되긴 하죠. 여튼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베이시스를 하나 찾았는데요. 1, 0,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1, 7, 2, 0 이게 베이시스라는 걸 찾았죠. 지금 느낌이 오시죠?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차이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집합에서 출발해서 하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걸 추가하는 느낌이고 얘는 뭐예요? 필요 없는 걸 그냥 전체 집합에서 필요 없는 걸 지워나가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걸 찾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이제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replacement theorem을 볼게요. 자, 이 replacement theorem을 증명을 하면 이제 모든 베이시스가 same cardinality를 갖는다라는 것이 거의 코롤러리로 금방 나와요. 코롤러리는 따름 정리죠. 그러니까 증명이 굉장히 쉽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replacement theorem이 무엇이냐? 자, 볼게요. 자, V가 let V be a vector space. That is generated by a set G with G의 원소의 개수. 여러분 NG라는 표현을 원소의 개수로 썼는데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걸 number of G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G의 원소의 개수고 이렇게도 쓰고요. 네, 이렇게도 씁니다. 다 같은 표시에 절대값 표시를 해주면 G의 원소의 개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G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됐나요? 그래서 V는 G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G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N개입니다. 그리고 let L be a linearly independent subset of V containing 이것도 이렇게 안 하고 with 절대값 L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M개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G의 원소의 개수는 N개. 그러니까 V는 G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그때 G의 원소의 개수는 N개고요. 그리고 V의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이 있는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M개입니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linearly independent 하는 것의 친구가 generate 하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디멘션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그게 자명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디멘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V에 대해서. 디멘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죠. V에 디멘션이 있는데 그거보다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멘션보다 많으면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그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지 않아요.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져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친구는 원소의 개수가 디멘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디멘션 오브 V보다 원소의 개수가 작으면 아까 제너레이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스팬 오브 G가 V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팬 오브 G가 V라는 얘기는 거꾸로 원소의 개수가 디멘션 V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ME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직관 약간 그 순환 논증이죠. 사실 순환 논증이긴 한데 여튼 여러분이 이제 이 theorem을 기억을 하려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튼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M이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there is a subset H of G with 절대값 H가 such that이라 할게요. such that 절대값 H가 정확하게 N 빼기 M이고요. 그리고 and L 유니온 H가 generate V 하도록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replacement theorem이라 부르냐면 그러니까
지금 L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라고 하는 친구는 G의 सब셋이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개수가 예를 들어 5개가 있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V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지금 뭐 한 거냐면 V 안에 L이라는 친구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개만 가져온 거죠. 3개를 가져와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도록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중에서 3개를 대체합니다. 이 중에서 3개를 뭘로 대체하냐면 얘네들로 대체해요. A, B, C랄까? A, B, C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A, B, C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H죠. 그래서 L하고 H를 이용해서 V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없애고 L을 끼워 얹어도 여전히 V를 생성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replacement theorem입니다. 아시겠죠? 네. 증명이 조금 까다로운데 더 어렵진 않지만 증명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M에 대한 인덕션을 쓸 거예요. 위 인덕터는. 여러분 수학적 기납법 아시죠? M은 0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M은 뭐 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M은 K일 때 하고 M은 K 플러스 1일 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M은 K 플러스 이렇게 하면 문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M일 때 성립함을 알고 있다 가정하고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요. 아시겠죠? K 플러스를 굳이 바꾸지 말고 그냥 M 플러스를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만약에 M이 0이면 만약 0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L이 linearly independent 한 सब셋인데 그게 원소에서 0개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L이 공집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L이 공집합입니다. 자, M은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클리어하고요. 당연히 N은 원소의 개수니까 0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M은 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L 유니온 H가 V를 생성하도록 H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건데 H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H를 그냥 G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H를 G로 잡게 되면 그러면은 H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냥 G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 그랬는데 이게 N 빼기 M이겠죠. M이 0이니까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N 빼기 M개가 됐고 그리고 L 유니온 H라고 하는 친구 즉 이게 뭐죠? 지금 L이 공집합이니까 그리고 H가 G니까 G겠죠? 이게 generate V 하는 거 맞죠? G가 generate V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M이 0인 경우는 거의 자명합니다. 그냥 사실 뭐 딱히 할 게 없죠. 자, 두 번째로 이제 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할게요. Suppose the statement holds for M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M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take a linearly independent subset L of V with 절대값 L이 M 플러스 1인 거. 그러니까 L의 원소의 개수가 M 플러스 1인 그런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을 가져옵시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N이 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G의 subset H가 있어서 절대값 H가 N 빼기 M 빼기 1이고 그리고 L 유니온 H가 V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H를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L을 좀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L을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L을 V1부터 V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V1부터 Vn 플러스 1까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러면은 V1부터 Vm까지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래 인덕션을 써야 되니까 V1부터 Vm까지에 대해서 인덕션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since V1부터 V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당연히 가정에 의해서 linearly independent 한 거를 이렇게 원소의 개수 m개인 거를 찾을 수 있으면 m은 m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m이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by inductive hypothesis.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m 플러스 1이 n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또 이제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다 쓸까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또 아냐면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의하면 सब셋을 또 잡을 수 있다고도 적혀 있죠. 그래서 H라는 सब셋을 잡을게요. There exists H라는 सब셋을 잡아서 근데 원소의 개수가 지금 n 빼기 m개여야 되죠. 그러니까 뭐 u1부터 un 빼기 m개 이렇게 n 빼기 m개의 벡터를 갖는 h를 가져오고요. such that 이거는 s의 지금 सब셋이죠. s의 सब셋이고요. g의 सब셋이고요. 미안합니다. g의 सब셋이고 such that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L 유니온 H가 그러니까 L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쓰고 있으니까 V1부터 Vm까지랑 U1부터 UN-M까지를 유니온한 게 이게 generates V여야 됩니다. 됐나요? 뭐 때문에?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적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여야 되는 게 n 플러스 1이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v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도 지금 v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vn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take a1부터 an까지랑 뭐 an까지를 할까요? 아니다. an까지 그리고 b1부터 bn-m까지를 가져와서 such that v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를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m vm 더하기 b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m un-m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then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V1부터 Vm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얘기를 했죠.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b1 u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m un-m 이라고 하는 친구가 vm 플러스 1 빼기 a1 v1 빼기 점점점 빼기 am vm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근데 네, V1, V2, VM, VM 플러스 1이 1차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0일 수 없겠죠? 0이면은 V1부터 VM 플러스 1을 지금 linearly 그러니까 V1부터 VM 플러스 1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인데 제로를 지금 non-trivial representation을 한 거니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왼쪽이 0이 아니란 뜻인데 근데 만약에 n-m이라는 친구가 1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순이겠죠? 그러니까 u1부터 un-m 이 벡터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0이 아니란 얘기는 이런 벡터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m-m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1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And thus n-m이 1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일단은 n이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보인 거죠, 우리가. 네, n이 n 플러스 1 이상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보인 거냐면 이제 이 명제를 보인 거죠. 이 명제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 거는 subset H를 잡아서 L 유니온 H가 V를 생성하도록 H를 잡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U1부터 UN-M까지가 있고 지금 Vn 플러스를 추가시켰잖아요. Vn 플러스를 추가시켰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빼야겠죠. 하나를 빼서 V를 생성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U1부터 UN-M까지 중에 하나를 빼서 그 자리에 Vn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뭘 뺄 것이냐? 뭘 뺄 것이냐? 어려운 건 아니고 여튼간에 얘가 전부 다 0일 순 없겠죠. B1부터 Bn-M이 전부 다 0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닐 텐데 say Bi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hen 여러분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UI라고 하는 친구들을 나머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나머지들의 1차 결합. 나머지라는 거는 V1부터 Vn, Vn 플러스 1 그리고 UI가 아닌 나머지 U들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UI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B1 나누기 BI에 BI분의 1은 그냥 끌어내서 쓸까요? 좀 귀찮으니까 BI분의 1을 끌어내서 마이너스 B1 U1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마이너스 BI 플러스 1 UI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M UN 마이너스 M 이게 넘긴 거고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V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V1 해가지고 빼기 점점점 빼기 AM VN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U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결론적으로는 UI를 U1, UI-1, UI 플러스 1, UN-M, VF 플러스 1, V1, VM 얘네들을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UI가 필요가 없는 친구란 얘기죠. VM 플러스를 추가시켰을 때 UI라는 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말은 뭐냐면 V1부터 VM 그리고 VM 플러스를 추가시키고 U1부터 UI를 없앤 거, 즉 UI-1을 UI 플러스 1이라 쓰면 이게 generates V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를 뭐로 택하면 돼요? 얘를 H로 택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얘를 H로 택하면 H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n 빼기 m 빼기 1이어야 되는데 지금 n 빼기 m 빼기 1이 됐죠. 지금 하나가 빠졌으니까 n 빼기 m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n 빼기 m 빼기 1개가 됐고 그리고 L 유니온 H가 V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도 맞죠. 이게 L이고 이게 H니까 제너레이트 V 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고요. 사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넘겨서 0이 아니라는 걸 관찰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replacement theorem을 했는데 이제 replacement theorem을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사실 이제 모든 벡터 스페이스가 베이시스를 갖는다는 건 이제 증명이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corollary 1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습 문제 풀고 이제 디멘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